자리 차지하는 노트북 사느니 그냥 깔끔히 아이패드 사야지.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랜만에 아이패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오늘은 한때 갓성비가 될 뻔했었던 로지텍의 폴리오 터치 사용기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애플의 매직 키보드가 굉장히 비싸지만 요것을 약간 서드파티처럼 나온 로지텍의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한때 인기가 있었냐면, 매직 키보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완성도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지만 키보드 하나가 아이패드 8세대 가격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어쩌면 흑우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가성비가 중요한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로지텍에서는 이러한 나름 가성비 제품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로지텍에서는 콤보 터치가 있고 폴리오 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콤보 터치는 키보드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 폴리오 터치는 케이스가 일체화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호환성에 있어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콤보 터치는 예전 아이패드부터 에어 3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폴리오 터치는 에어 4밖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구입하신다면 이제 처음에 보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제 뭐 로지텍 콤보 터치다 폴리오 터치다 해서 구입하시지 마시고 이제 호환성과 이 키보드가 분리되는지 자세하게 보고 구입을 해야겠더라고요. 가격은 애플 매직 키보드의 반값. 심지어 얼마 전에 애플 스토어에서 로지텍 콤보 터치가 109,000원에 판매하는 사건이 났었고, 결국에는 이게 가격 오류로 모두 취소되기는 했지만 만약 그 가격에 판매가 되었다면 진짜 갓성비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이 제품은 약간 재질부터 조금 특이하거든요. 약간 청바지에 있는 직물처럼 되어 있어서 케이스라기보다 진짜 그러한 천을 만지는 촉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제품이라기보다 캐주얼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나 오염에도 좋거든요. 게다가 공식 스펙에서는 방수라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실수로 키보드에 물을 한번 흘렸었는데 충분히 말리고 나니까 다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스마트 커넥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얘는 매직 키보드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장점이라면, 아이패드를 여기에 연결했을 때 앞이나 옆부분까지 모두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스였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지문 인식을 위한 여기 버튼,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뚫려 있지는 않지만 위쪽에서 이제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애플 펜슬을 충전하기 위한 공간도 뚫려 있고, 스피커 그리고 충전 단자 쪽도 모두 뚫려 있어요. 카메라 부분에도 이제 좀 두툼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좋은 점이 여기 뒷부분에 그 서피스에 있는 킥 스탠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헐렁헐렁하긴 하거든요. 막 그렇게 엄청 견고하진 않지만 이제 스탠드처럼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각도 조절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고, 최대한 펼치게 되면 요 정도까지 눕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키보드를 쓰다가 이제 필기를 할 때는 어떻냐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필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필기 위주로 사용한다면 그냥 키보드를 접어서 여기서 필기를 할 수 있고, 만약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필기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얘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살짝 각도를 주면서 필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여기 이제 꾹 누르게 된다면 약간 이제 헐렁헐렁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볍게 쓰기에는 이렇게 쓸 때도 꽤 괜찮고, 다시 키보드를 쓸 때는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렇게 키보드를 쓰다가 펜을 쓸 때는 위에서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 쓰면 살짝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를 끼워두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케이스 자체가 밀스펙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일정 각도를 지나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끊기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자, 지금 키보드가 잘 먹잖아요. 근데 키보드를 이 정도로 젖히게 되면 일정 각도가 지나면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가면 읽기 모드라고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따라 해보니까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용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덮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것은 자석으로 부착되는 방식이고, 여기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애플 펜슬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애플 펜슬에 케이스를 씌웠다면 로지텍 크레용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지는 않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애플 펜슬을 쓴다면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얘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직 키보드보다 저렴하고 이제 나름 가성비로 나왔다 보니 무게도 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매직 키보드 조합보다 이 조합이 조금 더 무거워요. 이 정도면 요즘 나오는 울트라북과 거의 유사한
무게이죠. 다행히 그나마 나은 점은 이제 콤보 모델들은 얘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게를 줄일 수 있지만 또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8만원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트랙패드입니다. 얘는 매직 키보드와 비슷하게 키 깊이, 키가 눌리는 스트로크의 길이가 1mm예요. 얘는 12.9인치라서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키캡의 사이즈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매직 키보드 쪽이 훨씬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로지텍은 진짜 매직 키보드 대비 저렴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있죠. 키감의 경우 이제 키 하나씩만 눌렀을 때는 얘가 매직 키보드랑 굉장히 흡사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얘를 제대로 쳐보고 매직 키보드를 제대로 쳐보니까 실제로 타이핑했을 때의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매직 키보드를 치게 된다면 부드럽게 눌리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드는 것에 비해 로지텍은 소음이 조금 더 있으면서 밑에 있는 보광판 때문에 키감이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매직 키보드는 좀 단단한,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키보드를 타건하는 느낌이라면 로지텍은 휴대용 키보드를 타건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매직 키보드보다 좋은 점이라면 바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기능 키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이나 키보드 백라이트, 미디어 컨트롤을 바로바로 요거는 진짜 매직 키보드보다는 훨씬 더 좋았어요. 재밌는 게 전용 앱이 또 있더라고요. 백라이트에 대한 이제 민감도 조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만 이제 건의사항이 있다면 K380과 같은 제품들은 키 매핑이 가능한데 얘는 백라이트만 조절 가능하다는 점, 커스텀 가능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키 같은 경우 매직 키보드는 이제 철 한자 9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조금 더 넓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차이. 백라이트는 아이패드에 있는 조도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어두울 때 켜지고 밝을 때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랙패드가 있죠. 얘 같은 경우 멀티터치가 모두 가능하고 매직 키보드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부분이 뭐냐, 트랙패드가 매직 키보드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폴리오 터치는 에어4용, 매직 키보드는 12.9인치인데 폴리오 터치의 트랙패드가 커서 12.9인치랑 또 비교가 될 만큼 크고 심지어 세로폭은 에어용 폴리오 터치가 더 큽니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단점이라면 다이빙 보드라는 방식인데 윗부분의 터치가 이렇게 안 눌린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 여기를 누르거나 그 어느 방향을 눌러도 일정하게 눌리는 것에 비해 로지텍은 밑쪽에는 잘 눌리지만 위쪽에는 눌리지 않는, 그러니까 위로 가면서 딱딱해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 나온 콤보는 다 눌리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얘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장점에 대한 이야기. 케이스와 키보드, 마우스 혹은 트랙패드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하나로 모두 이제 깔끔하게 일체화된 느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매직 키보드 대비 장점이라면 매직 키보드는 케이스를 닫아 쓸 때 사이드를 보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얘는 모든 면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윗부분의 키보드도 쉽게 떼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걱정이 없는, 보호력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트랙패드가 매직 키보드 대비 좀 크기 때문에 시원시원해서 쓰기 좋았다는 점, 게다가 매직 키보드보다 좋은 점이 여기 있는 펑션 키가 있기 때문에 기능 키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죠. 백라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쓸 때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얘 키보드가 꽤 슬림한 편이긴 한데 거의 로지텍 키스2고보다 살짝 더 두꺼운 정도거든요. 하지만 타건감에 있어서는 키즈2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까지는 아니지만 사용해보면 꽤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키보드랄까. 그리고 단점은 매직 키보드와 동일하게 너무 무거운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력은 좋지만 거기서 오는 무게가 상당히 증가한 것이죠. 저도 매직 키보드를 써보니까 얘가 좋기는 한데 실제로 아이패드와 연결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도 얘를 미팅 갈 때 빼고는 그냥 빼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바닥에 이렇게 무릎 위에 키보드만 받치면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로지텍은 이렇게 이제 키보드 위에 올려두고 킥스탠드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좀 면적이 길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질도 천 재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방수가 좀 된다고 하지만 빨간 국물 같은 걸 쏟는다면 이제 그때는 아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의 느낌이 뭐냐, 개인적으로 로지텍 폴리오 터치가 크게 후회되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매직 키보드에 비해 반값인데 그래도 이제 매직 키보드보다 좋은 점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오히려 이제 가성비로 놓고 보자면 얘를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좋은 키감과 무게, 휴대성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가성비로 키보드 따로 케이스 따로 구입하시는 게 만족감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약간 가성비를 위해 학생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품들도 간간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케이스가 밀스펙 첨가하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근데 진짜 의외로 괜찮아요. 로지텍이 요즘 조금 비싸서 그렇지 꽤 잘 만드는 게 많거든. 저 같아도 마우스는 거의 로지텍만 쓰고 있을 정도로 잘 만들긴 잘 만들어요.